오늘은 남성의 은큼한 심리, 특히 우리가 쉽게 말하기 어려운 그 깊은 속마음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 역시 남자이기 때문에 적어도 여성분들보다는 이런 남성 심리를 조금 더 생생하게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자의 은큼한 심리가 본능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남성은 마치 동물을 사냥하듯이 마음속에서 목표물을 설정해 놓고 그 대상을 향해 돌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이런 행동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 호르몬은 모험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고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부추깁니다. 마치 사냥감을 하나 정해놓고 그 대상을 쫓아가서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고야만 하는 심리가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성들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목표를 찾아 떠나기도 해요. 이것이 남자의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특성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해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남자의 본능적 욕구 중에서 가장 강렬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성적인 욕구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남자가 하루에도 여러 번 이상 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일부에서는 남자는 하루에 1000번은 섹스를 상상한다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이런 욕구가 급격하게 솟구쳐 오르는데, 간단히 말해 매일같이 성적인 상상을 하고 시각적 자극만 있으면 쉽게 흥분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위 행위를 하기도 하고 그조차 여의치 않으면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 거죠. 테스토스테론은 20대 무렵부터 시작해서 매년 평균 1에서 2%씩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젊은 시절에는 이런 호르몬의 영향으로 성적 충동을 억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몽정도 작게 일어나고 이 욕구와 충동을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청소년 남성들이 정말 많아요. 세 번째로, 남자는 밀고 당기기를 잘하지 않는 편입니다. 좋아하는 대상이 생기면 그 목표물을 향해 거침없이 돌진해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예외적으로 밀당을 능숙하게 하는 남성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개 어딘가에서 연애 기술을 배웠거나 집안에 여자 형제나 여성 친척이 많아 자연스럽게 여성 심리를 일찍 파악했거나 스스로 책을 보며 많은 연구를 해본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남성들은 연애 기술을 학습하지 않으면 그냥 나 너 좋아해, 오늘부터 너랑 사귀고 싶어 하듯 저돌적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상당히 흔해요. 여성의 입장에서는 순차적으로 마음을 열며 자연스럽게 접근해 오길 바랄 수 있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성격이나 환경적 조건에 따라 좋으면 직진하는 방식이 더 편하고 직관적일 때가 많거든요. 이런 차이 때문에 초기 연애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기도 해요. 남자는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는 건데 여자는 너무 성급하다,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로, 남자는 한번 마음이 식으면 다시 뜨거워지기가 무척 어려워요. 남자의 욕구는 사냥감을 취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호기심과 신비감이 점차 사라지고 식어버린다는 특성이 있거든요. 한번 식으면 예전처럼 뜨겁게 다시 사랑하기 힘들고 다른 목표물을 향해 눈길이 돌아가는 거예요. 같은 남자로서 이 부분을 말하기가 조금 민망하지만 실제로 많은 남성들이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간혹 다시 돌아왔다면 실은 완전히 식은 것이 아니라 뭔가 아쉬움이 남아있거나 성적인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커요. 다시 말해, 남자들은 사랑보다는 섹스를 먼저 떠올릴 때가 많기 때문에 마음이 식어도 일시적으로 되돌아오거나 뒤늦게 다시 접근하기도 하는 거죠. 이런 특성을 이해하면 여성분들이 남자의 행동을 좀 더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모든 남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다섯 번째로, 남자는 상당히 변덕스러워요. 어떤 사람들은 남자가 더 지조를 지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충동이 더 강하기 때문에 지조보다는 본능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려는 경향이 많아요. 테스토스테론이 지속적으로 성적인 충동을 부추기기 때문에 남성은 본능을 억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나는 여성이 있음에도 어딘가 더 매력적인 이성이 나타나면 눈길이 그쪽으로 확 쏠려버릴 수 있어요. 이런 호르몬적 영향 때문에 호기심과 욕구가 끊임없이 생기므로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면 금방 다른 여성을 찾아가는 사례도 적지 않아요. 물론 이런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생물학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왜 남자는 이렇게 금세 변심하는 걸까요? 여성들은 애정을 주고받으며 정서적으로 교류가 되면 더욱 애틋해지고, 상대가 조금이라도 자신을 인정해주고 보듬어주면 오히려 더 깊은 애정이 생기곤 해요.
그래서 마음이 변한다 해도 점점 더 나은 방향, 긍정적인 변화 쪽으로 가기 쉬워요. 그러나 남성은 다르게 작동해요. 한번 식었다거나 욕구가 다른 곳으로 향하면 쉽게 그곳으로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변심 이유는 남자가 성적인 관심을 잃을 때입니다. 남자에게 연애나 구애의 최종 목적 중 하나는 섹스라는 점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남성이 섹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열심히 구애했다가 관계가 한번 이루어지고 나면 이건 너무 쉽게 얻어버린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여성 입장에서는 마음이 열려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받아들였을 뿐이지만 남자는 목표를 달성하자 사냥감에 대한 호기심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예요. 두 번째 변심 이유는 더 매력적인 다른 여자가 보일 때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남자는 본능적으로 새로운 목표물을 향해 돌진하기가 쉬워요. 이미 교제 중이더라도 혹은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관심 대상이 생기면 변심할 수 있어요. 이런 행동은 여러 면에서 비난을 받을 만하지만 남성의 본능이 충동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은 사실이니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할 현실이기도 해요. 세 번째 변심 이유는 여성 측에서 지나치게 많은 것을 바랄 때입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일이든 취미든 자신이 집중할 게 있을 땐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성이 끊임없이 왜 내 연락에 빨리 답장 안 해? 왜 내가 불렀을 때 바로바로 안아줘? 라며 집착하거나 또 남자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너 왜 이것밖에 못해? 저 집 남편은 이렇게 잘하더라 식으로 압박을 하면 그 부담감에 지쳐서 등을 돌려버리기도 해요. 이제 결혼 생활 속에서 남자가 외도하는 심리를 살펴보겠어요. 결혼 전의 남녀 관계에서도 이런 남자 심리가 작용하지만 결혼한 뒤에도 왜 남자들은 이렇게 외도까지 해버리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결핍감입니다. 특히 애정 결핍이 큰 사람이거나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을 충분히 받지 못한 남성은 결혼에서도 그 결핍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또 다른 방식으로 그 허기를 채우려 해요. 아내와의 정서적 교류가 원활하지 않다거나 성적인 부분이 잘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다른 대상을 찾아 떠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남성들은 어린 시절부터 채워지지 않은 마음의 빈 공간을 끊임없이 메우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게임처럼 즐기는 정복의 쾌감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남자는 사냥하듯 목표물을 추적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충동이 있어요. 그렇게 새로운 대상을 찾아가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정복감을 느끼는 거죠. 본인은 사랑이 아니라 단순한 섹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덜 받기도 해요. 마치 게임을 하듯이 새로운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기분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남자는 사랑보다는 섹스를 먼저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성들은 서로 마음이 맞고 정서적으로 교류가 깊어지면 육체적인 교감도 함께 이어가려는 경향이 크지만 남성은 정서적인 교류 없이도 섹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랑하지 않아도 섹스는 가능하다고 여기는 남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특성 때문에 남자들은 마음속에 여러 개의 방을 만들어 놓고 관리하기도 해요. 사랑의 방, 섹스의 방, 또 다른 여러 방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거죠. 네 번째로, 남자는 상당히 이기적일 때가 많습니다. 아내나 애인이 다른 남자와 어떠한 관계를 맺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면서 정작 본인은 이건 사랑이 아니라 육체적 욕구라며 자기 합리화를 해요. 그래서 본처를 사랑하면서도 이건 그냥 육체적 욕구 해소일 뿐이라며 다른 여성과 만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여성 입장에서는 몹시 황당하고 괘씸할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남자들이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본능과 정서가 따로 놀 수 있고 이기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남성들이 있으므로 이 심리를 충분히 이해해야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자가 외도하는 데에는 본능적인 이유 외에도 가정 환경이나 개인적인 성향이 크게 작용해요. 예를 들어 첫 번째로 부모가 외도를 했던 경우 그 자녀가 외도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어요. 가정 안에서 그런 모습을 자주 봤다면 결혼 후에도 외도를 그럴 수도 있는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문제 해결 방식을 외도로 선택하기 쉬울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애착 형성이 잘 되지 않은 남성들은 늘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서 조금만 관심을 보이는 이성이 나타나면 마음을 빼앗기기 쉬워요. 어린 시절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거나 특히 어머니에게서 따뜻한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을 때에 결혼 후에도 남편이 자꾸 다른 여성을 통해 엄마 역할을 찾으려고 하기도 해요. 세 번째로,
교류 분석에서 말하는 자아 상태의 유형 중 충동적이고 자극을 추구하는 아이 자아가 강하면서도 이성을 통제해주는 어른 자아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면 남성은 쉽게 외도로 빠질 수 있어요. 재미있는 걸 좋아하고 사람과 어울리길 좋아하고 자기가 따뜻한 마음은 있지만 철저한 절제가 어려운 남성들이 특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어요. 돈과 능력이 따라주면 그만큼 기회도 많아지고 본인의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면 그대로 외도의 길로 빠질 확률이 커지게 돼요. 네 번째로, 혼전 성경험이 지나치게 많은 남성은 결혼한 뒤에도 섹스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결혼 전 다양한 파트너와 경험을 해봤다면 한 명의 배우자만으로는 과거의 자극을 대체하기 어려워져서 또 다른 쾌락을 찾아 나설 가능성이 높아요. 섹스 중독이나 기타 중독도 그렇듯 한번 강한 자극의 맛을 보면 쉽게 잊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테스토스테론은 남녀 모두에게 성욕에 깊이 관여하며 특히 남성에게서는 성적 충동과 경쟁심, 모험적 성향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남자의 외도를 예방하고 또 이미 외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여러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예방책을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로, 위험 지역을 인식해야 합니다. 서로 자주 만나고 친밀감을 쌓으면서 접근이 쉬워지는 환경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어요. 오랜 친구나 직장 동료와 자주 어울리며 친근해지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감정이 싹트고 그 감정이 섹슈얼한 관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거든요. 이런 위험 지역을 미리 파악하고 선을 긋거나 만남의 횟수를 스스로 조절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특히 술자리가 많은 직장이나 야근이 잦은 환경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두 번째로, 아내나 배우자가 남편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남편을 다른 집 남편과 비교하며 깎아내리는 말들을 자꾸 하다 보면 남편은 나는 인정받지도 못하는데 굳이 집에 충실해야 하나 하는 삐딱한 마음을 품게 될 수 있어요. 남자들이 의외로 자존감에 민감하기 때문에 작은 칭찬 한마디에도 기분이 좋아지고 책임감이 생기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말에 크게 상처를 받기도 해요.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 역시 우리 남편이야. 같은 인정의 말들이 생각보다 큰 힘이 돼요. 세 번째로, 결혼 생활의 낭만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자녀가 생기고 바쁜 일상에 지치다 보면 데이트 같은 낭만적인 시간을 내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작은 이벤트나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사소한 노력들이 사실 부부 사이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눈 내리는 날 함께 카페를 찾아가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거나 특별한 날에 작지만 정성이 담긴 편지를 건네는 등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만 보고 있지 말고 서로의 눈을 보며 대화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네 번째, 가끔씩 깜짝 놀랄 만한 변화를 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늘 같은 머리 스타일이나 패턴으로 지내지 말고 때로는 새로운 헤어스타일로 변신을 하거나 평소 입지 않던 스타일의 옷을 입어보는 등 작은 충격 요인을 주는 거예요. 남자들은 시각적인 자극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 아내가 이런 매력도 있었구나 하며 새롭게 보게 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잠자리에 있어서도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미리 분위기 있는 음악을 틀거나 평소 입지 않던 의상으로 색다른 느낌을 연출해보는 등의 시도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어요. 부부치료 전문가들은 외도 후 회복까지는 최소 1년, 보통 2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며 회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쉽고 효과적이에요. 여섯 번째, 부부 관계를 언제나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서로의 욕구를 채워주고 정서적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남성의 성적 욕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내 쪽에서도 자신에게 꼭 필요한 애정과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요. 이 시간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면 부부 사이가 점점 거리감이 생기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리 바빠도 둘만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것이 중요해요. 일곱 번째, 임신 시기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임신한 아내에게 무리할까봐 신체 접촉을 꺼리는 경우도 있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자신이 섹슈얼한 존재로 대우받지 못한다고 느껴 서운함이 커질 수 있어요. 또 아내의 임신으로 몸매가 변해 엄마 같은 느낌을 강하게 주면 남편은 성적 매력을 덜 느낄 때도 있어요. 이 시기에 서로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함께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남편의 욕구가 다른 쪽으로 향할 위험이 높아져요. 여덟 번째, 자녀가 생겼을 때에도 남편에 대한 관심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해요. 아이에게 모든 신경이 쏠리다 보면 남편은 버려진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스스로를 큰 아들이라 표현하며 나는 뭐지? 왜 나에겐 관심이 없지 하는 박탈감을 느끼기도 해요. 이런 부분을 방치하면 결국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으려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아이는 소중하지만 부부 관계가 무너지면 결국 아이에게도 좋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아홉 번째, 몸매 관리와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체형이나 외모는 나이가 들고 생활 방식이 바뀌면 충분히 변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주는 것은 부부 사이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지녀요. 상대방을 위해 노력한다는 마음 자체가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당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중년 남자 심리는 앞으로도 남자들의 솔직한 속마음과 진짜 심리를 더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꾸준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